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.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전 충남의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전 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. 정부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 전 결론을 내기 위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. 배재대 최호택 교수, 단국대 이희성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자, 최호택 교수님,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이제 시점까지 언급하면서 행정통합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어요. 이 정도면 통합 추진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봐야겠죠?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기존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통합이 문제가 있다.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공론화 작업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한 이후에 이것이 다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 우리 충남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이것이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지역 정치인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찬성 쪽으로 돌아서서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논의되는 무슨 뭐 공론화니 이런 얘기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모범 답안을 만드느냐.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좀 만나야 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이희성 교수님, 행정통합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이 거대한 작업이 가능할까 이렇게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교수님도 예측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역에 이제 특히 민주당 여당 국회의원들이 좀 부정적 시각이 컸고 말씀하신 대로 좀 공론화 작업이라든가 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속전속결이라고 해야 되나요?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얻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전면으로 나서면서 굉장히 급물살을 탔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뭐 대전 시당이나 충남도당 차원에서 통합을 위한 특위를 좀 구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속도감 있게 이 부분이 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이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려면 관련 법안이 있어야 되는데요. 지금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제 성일종 의원이 좀 해서 발의한 법안이 계류가 돼 있어요.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새 법안을 좀 발의한다고 하고요.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통합을 얘기하면서 균형 발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 취지를 살리려면 기존 법안을 좀 수정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새 법안을 좀 추진하는 게 나을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?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은 5극 3특이거든요. 그렇죠. 이러한 어떤 기조 속에서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이 어떤 모델이 되기를 또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된 법안으로서는 좀 그 부분까지 담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 여당의 어떤 그런 어떤 협의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좀 법안들이 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특별법에 담겨 있는 293개의 어떤 특례 조항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아마 정부 여당 민주당 주도의 새로운 법안이 좀 만들어질 그런 개연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최 교수님, 행정통합은 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기존에 좀 준비한 측면도 있잖아요. 그럼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법안에도 그 내용이 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도 보시기에 기존 법안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시나요? 저는 이제 이 특별법안 만드는데 제가 참여를 좀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개월 동안 정말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을 거쳐서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. 지금 이제 7장, 그다음 296조로 이제 이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데요.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사실은 이할자치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우리가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내용을 보면 이것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과하다 뭐 이런 표현들 쓰고 그러는데요. 제가 봤을 때는 한 3.0이나 아니면 3.5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이 법 말고도 우리가 더 가져와야 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이양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차제에 저는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 주도 또 자치단체장 주도로 만들어진 특별법안이 저는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빨리 합류를 해서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특별법안을 놓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지만이 내년 그 지방선거에 맞춰서 우리가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주당 따로 만들고 또 이제 그런 하세월을 보내다 보면
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또 중앙부처에도 지금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어떤 지원을 아끼지 마라 이런 지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차제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치분권과 또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적기의 시기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이제 좀 다른 영역에서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와 연동이 돼 있잖아요.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지역적 정권 중심으로 민주당을 좀 압박하는 카드로 이 카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. 네. 그런 부분에서 이쪽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민주당은 더 민주당 주도의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네네.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좀 역전시키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포석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 선언이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또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또 방향성도 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이런 의제를 선점을 했는데 지금 대치기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 이에 대한 좀 대응책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호 간에 물고 물리는 그런 양상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. 네. 이제 정책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모범 답안을 창출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쪽에서 빨리 만나서 네.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또 여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정말 모범 답안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2월 안에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좀 전언도 좀 있는데요.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? 왜냐하면 공론화 작업도 거쳐야 되는데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이 물리적 시간이 될까 좀 그게 궁금해요. 이미 공론화 작업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그 도민들 대상으로 또 시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보면 50%를 넘습니다. 찬성하는 측이. 근데 또 민주당에서 지금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고 대통령이 또 전폭적 지지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주민들 사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지금 이제 데드라인을 그 선거 90일 전인 3월 3일로 좀 민주당 내에서는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예, 거기까지 이 법안 자체가 통과가 돼서 지방선거에 있어서 어떤 단체장의 선출까지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잘못하다 보면은 시간 초읽게 읽다 보면은 네. 서로 간의 이 공방 싸움으로 아마 정치적인 부분으로 논쟁만 부추길 수 있는 또 그런 좀 우리가 좀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 그런 것도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통합단체장을 좀 뽑자 이런 얘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네. 지방선거 구도 엄청 흔들릴 것 같아요. 간략하게 한번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. 네,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단체장도 중요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더 복잡해진 것 그렇겠네요. 같습니다. 예. 예,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각 선거를 준비하는 캠프라든가 각 당에서는 그에 대한 전략들, 대응책들을 좀 마련할 것 같습니다. 최우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? 벌써 이제 출판 기념회 하는 분들도 있고 대전시장 출마하겠다, 충남도지사 출마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. 글쎄 말이에요. 어떻게 하죠, 그분들? 글쎄 말입니다. 이미 책은 다 팔았는데.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인구가 이제 360만이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제 서울, 경기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놓고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는 거고요. 그동안은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는 그 농도가 좀 더 좀 진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출마하는 사람들도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이런 분들이 아마 대거 출마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전과 충남에서 어느 출신이 당선이 되느냐 통합 시장이 됐든 이런 그런 부분에서 소지역주의가 또 어떤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. 지금 벌써 뭐 충남 출신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예. 아무튼 뭐 행정 또 정치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지금 던져졌는데요. 앞으로 진행 상황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. 자,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